예, 화면 볼까요? 네, 잘 보입니다. 음, 예,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정책 기반 에이전트이고요. 먼저 이 정책 기반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예, 이전에 봤던 가치 기반 에이전트는 이제 각 상태의 최적 액션만, 한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 최적 액션만, 음,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상대가 전략을 수정하게 된다면 쉽게 간파당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바위를 내는 게 제일 가치가 높아가지고 계속 바위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연속적 액션 공간의 문제인데요.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 공간이 연속적일 경우 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의 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이 상태 액션 가치 함수를 최대화하는 이 액션을 찾는 최적화 문제를 매번 풀어야 됩니다. 이는 당연히 상태가 많으면은 매우 큰 계산을 필요로 하기에 이 계산 효율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책 기반 에이전트는 이 정책 함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가치 기반 에이전트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울기 경사의 정책 경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이전에 가치 네트워크와 같이 손실함수를 정의하고 이제 손실함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MLP처럼. 하지만 이 정책 네트워크의 손실함수를 이전과 같이 이제 MS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손실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답을 알아야 되는데 해당 문제에서는 정답이 최적 정책이고 이 최적 정책을 알고 있다면 굳이 네트워크를 학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손실함수를 현재 이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정책을 정책의 가치를 평가하는 함수 설정에 그 평가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평가 함수는 이 J로 표현하고요. 그 J 파라미터 세타. 그래서 좋은 정책은 당연히 누적 보상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아, 당연히 그 누적 보상 이 RT가 시점 T마다 얻는 누적 보상이고 그 누적 보상 합으로 결정되는데 아니 합으로 구성되는데 정책이 같아도 이 한 에피소드마다 얻는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해당 시에다가 기대급 연산자를 추가해서 이 다음과 같이 정책 평가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는 가치 함수의 정의와 같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작 상태가 S 제로라 가정하면은 이 정책 평가 함수는 그 상태 S 제로의 가치 함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반화해서 그 현재 MDP의 시작 상태의 확률 분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 정치 평가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거를 DS를 이 시작 상태의 확률 분포 함수이고요. 이 뒤에는 그냥 상태 가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해당 정체 평가 함수의 기울기를 구해 이제 기울기를 감소시키는 것이 파라미터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그레디언트 어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체 평가 함수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 이, 다- 이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먼저 한 번만 진행하고 끝나는
그 에피소드 종료되는 MDP에서 이 기울기를 구하는 법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정체 평가 함수는 이 다시 적으면은 이 앞에 있던 그 상태 확률 분포 함수에다가 음 이제 한 상태에서 그한 특정 상태에서 액션을 하나 진행하고 이제 얻을 수 있는 아니 그 액션 진행 확률과 그 액션을 진행했을 때 얻는 보상의 곱으로 이걸 적을 수 있음. 아니, 곱들의 합으로 이 전체 평가 함수를 잘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시 해당 식을 미분해서 기울기를 순차적으로 구하면은 이 결론적으로는 이 기대값 기- 음, 이 로그 와 해당 정책 함수의 로그를 씌운 값에다가 보상을 곱한 값들 아니 아니 무슨 이 정, 이 정책 함수에다가 로그를 씌운 값의 거의 기울기에다가 이 주어지는 보상을 곱하는 값들 이 값들의 평균이 이 정치 평가 함수의 최종 기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뭐, 이 수학적 테크닉이 들어간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로그 함수를 이 미분했을 때, 어떻게, 그런, 로그 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랑,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 식을 유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값 연산자가 포함된 식으로 이 기울기를 표현하게 되면서, 예, 샘플 기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여러 개 모아서 그냥 평균을 구하면 예, 결국 이 저체평가 함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적인 MDP로 확장하면 이 저체평가 함수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여기 아까와 다른 점은 그냥 일반적인 보상, 그냥 한 스텝만 지나고 얻는 보상이 그 상태 액션 가치 함수로 변하는데 이는 그 MDP가 한 스텝만 진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스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후에 받을 보상을 고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그 포리시 그레디언트 식에서 나온 알고리즘인데요. 나온 학습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로는 이전 이 기울기 식에서 상태 액션 가치 함수를 그냥 그 시점에 누적 보상으로 대체한 식을 사용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액션 가치 함수는 이 누적 보상의 평균이므로 이, 쥐, 이 누적 보상은 편향되지 않은 샘플이고 이 길기시의 기대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것에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 정책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랜덤으로 초기화하고 이 다음 세 개의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상태를 초기화한 다음 에, 이 초기화된 정책을 사용해 하나의 에피소드를 진행해서 그때 그때의 상태와 보상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누적 보상을 아, 정의에 맞춰서 업데이트 해주고 기울기도 이렇게 파라미터도 계속 업데이트 해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정책경사 알고리즘에는 정책경사 그 정책 기반 에이전트의 학습 방법에는 Q 액터 크리틱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의 레인포스 알고리즘에서 누적 보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원대의 상태 액션 가치 함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 알고리즘 이름이 액터 크리틱인 이유는 음, 이 정책을 어,
이 상태 액션 가치 함수가 정책을 평가하는 크리틱의 역할을 하는데요. 음, 그래서 이 정책을 평가하는 크리틱이 현재의 정책 함수 파이의 가치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되고, 이 액션을 선택하는 액터는 이 크리틱의 평가를 통해 이 선택한 액션의 결과가 좋았다면 그 액션을 자주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반대로 결과가 나빴다면 액션을 덜 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액터 크리틱인 이유는 이 정, 이 정책표 함수랑 이 상태 액션 가치 함수를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을 정리하면은 뭔 아니 이전 실수 안 드렸는데 이 상태 액션 가치 함수는 미지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정답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상태 액션 가치 함수를 W 파라미터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도입해서 학습할 때 이 정책 함수의 세타와 이 상태 액션 가치 함수의 W 두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 요약하면은 정책 액션 밸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두 개를 초기화한 다음 상태 S를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액션을 샘플링합니다. 그다음에 매 스텝마다 이 다음 다섯 개의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이제 액션 A를 실행해 보상과 다음 상태에 대한 정보 얻은 다음 그 정보로 세타를 업데이트한 다음 그 이제 다음 상태에서 새로운 액션 하나를 샘플링해서 그 샘플링한 액션과 그 액션을 사용해 파라미터 W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이 현재 상태와 액션을 다시 기록합니다. 당연히 이거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다음은 이제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이 있는데요. 이게 이전에 Q 액터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프리시 그레디언트 시계 이용해 학습 진행했을 때 특정 상태의 가치가 매우 높아서 그 상태에서 액션들 간 분명히 가치 차이가 있는데도 모든 액션들이 강화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계산의 효율성을 낮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태 액션 가치에다가 그 상태의 가치를 빼주는 이 어드밴티지를 적용해서 음,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를 상태 액션 가치하면서 대신 곱해주면서 이 기울기 추정치의 변동성이 작아지므로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밑에 있는 이 수식이 성립해야 가능한데요. 이 수식의 요지는 내 맘대로 이 특정 함수를 곱한 값을 아니 내 마음대로 특정 함수를 빼도 이 기대값이 동일하냐? 그리고 이 뺀 기대값이 0이냐를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음, 먼저 이 상태 분포에 대한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 분포 함수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특정 정책을 따랐을 때 특정 상태 에이전트가 존재할 확률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bs는 아, 상태 S를 입력받으면 특정한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아니, 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이 상태 분포 함수를 사용해서 아까 이 BS 어, 들- 네, 잘 들리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요 이 아까 설명했던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는 그냥 이 V 파이 S는 상태 가치 함수는 그냥 이 여기 정의한 BS의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대값을 이 상태 부포한 확률의 상태 부포 함수의 곱이랑 이, 현- 이 정책 이 정책 함수와 이 정책 함수의 로그 기울기 곱하기 특정 아무 함수 이렇게 곱하는 값으로 값을 시그마를 값 전개할 수 있고 이 전개한 식을 그 이전에 기울기 구할 때 변형한 테크닉들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식을 유도하면은 예, 결론적으로 이 수식은 이 기대값은 0이기 때문에 이, 이 수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좀 다른 거는 이 모든 이 정,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액션을 고를 확률들의 합은 당연히 1이기 때문에 이 뒤에 시그마가 1이 되고 이 1을 미분한 값은 0이기 때문에 이 앞에 항들까지 다 0으로 곱해져서 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을 정리하면은 이 손실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이 실제 학습 과정에서는 이 상태 액션 가치 함수와 이 상태 함수를 아니 상태 가치 함수를 모두 각각의 파라미터로 근사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라미터 총 3개를 초기화한 다음 이 상태를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액션 샘플링해서 이렇게 3개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근데 이러면 또 파라미터 3개는 너무 많아서 계산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TD 벡터 크리틱입니다. 그래서 상태 가치 함수 이 상태 가치 함수의 TD 타겟인 이 델타를 이 다음과 같이 적고 이 식을 이 기대값을 씌워서 다시 변형하면은 이 델타는 결국 아까 나왔던 어드밴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는 이 어드밴티지의 불편 수준량이 되므로 이 손실함수 이전의 손실함수를 어드밴티지 자리에 이 델타를 넣어서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는 상태 가치 함수만 있어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액션 가치 함수에 대해 별도의 파라미터를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학습 과정을 정리하면은 이 정체 배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초기화한 다음 상태를 초기화한 후 이제 똑같이 액션 샘플링하고 계속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음,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내용이 많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저도 항상 뭐 시간 많이 쓰는데. 근데 내용이 많았어가지고. 네, 이번 게 좀 내용이 많이 많았어요. 거의 진짜 마지막 정리 딥대성의 느낌이라 그동안 한 거를. 네, 앞에 있던 내용들 모르면 이해 안 갈 것 같은 딱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싹다 응용이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스윈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논문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의 원래 제대로 된 내용, 제목은 이렇게 되고, 번역하면은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저번 주에 했던 거를 계층적으로 한다. 근데 이 계층적으로 피처맵을 만드는데 피처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특징을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프티드 윈도우라는 기술을 사용할 거고, 저자는 그래서 저번에 했던 VIT랑 동일합니다. 동일한 연구진에서 동일하게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VIT, 비전 트랜스포머는 2020년이고요. 얘는 2021년, 1년 뒤에 발표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제 문장은 그냥 1차원이죠. 1차원의 문장 같은 거를 이제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토큰 단위로 하는 건데, 이미지는 2차원, X축, Y축에 있어서 다르다. 해상도 스케일에 영향도 받는다. 토큰의 크기가 달라진다. 라는 내용이고, 이전에 비전 트랜스폼에서 발달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 시프티드 윈도우를 사용해서 피처맵 특징들을 추출하는 그 요약된 요약본을 계층적으로 만든다. 라는 게 이 논문의 전부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보다 더 가는 내용 없어요. 목차는 인트로덕션, 관련된 연구, 그리고 어떻게 모델을 만들었는지 실험한 내용, 컨클루전인데 사실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거의 모든 내용이 설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인트로덕션 첫 번째 부분인데 소개답게 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배경 지식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오랫동안 CNN이 주도해 왔고요. 백본이라 하면은 그 원본 모델, 베이스 모델을 의미하게 되는데 CNN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보통은 레즈넷 기반의 모델들, 레즈넷이 추측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튜닝을 거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이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했어요. VGNet도 그렇고, 유넷도 그렇고, 마스크드 RCNN도 그렇고. 반면에 NLP는 좀 다르게 됐어요. 컴퓨터 비전은 CNN 기반으로 했다면 NLP는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네, 트랜스포머가 아주 혁신적인 발전이 됐고 이후에 이제 뭐 GPT나 버트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 디코더를 어떻게 각각 활용하느냐에 따른 내용이고 그래서 기본 백본은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굴러가게 된다. 근데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서 챗GPT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발전이 일었으니까 성능이 꽤나 좋구나. 비전 분야에도 써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각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라는 부분으로 운을 뗍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는 차이점은 바로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스케일이 어떤 거냐 하면은 원래 그 언어 NLP에서의 트랜스포머는 1차원이잖아요. 그러면 토큰의 크기가 고정됩니다.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 차이도 있고 이미지의 원본 크기, 입력 크기도 있고 해서 토큰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토큰은 정확히 아니죠. 토큰처럼 이제 패치를 쓰는 건데 이것의 크기가 좀 유동적이다. 고정된 스케일이 아니라 우리가 스케일을 조정해주면서 모델을 알맞게 조정해줘야 된다. 라는 어려움이 있던 거고, 두 번째는 여기 핵상모가 언급이 되죠. 분할이 세그멘테이션 그건데, 뭐 경계선 따는 태스크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거 있을 때 밀집된 것들 있죠. 고양이랑 자전거가 겹쳐 있는 거, 집과 그런 것들이 겹쳐 있고 뭔가 오밀조밀하게 뭉쳐 있는 영어로 하면 덴스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밀집 예측을 요구하는 비전 작업이 많이 존재하고요. 트랜스포머는
시간 복잡도가 높다. 계산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360도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를 적용할 때 이런 고해상도는 너무 하드웨어가 빡세하더라. 버티기 힘들어 하더라. 라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언급했으면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해야겠죠? 사진을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던 게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비전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그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 4 곱하기 4 해서 16개의 패치로 나눴죠. 그럼 이 패치를 각각 이 조각마다 하나의 패치라고 생각하고 토큰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계산해서 관계성을 했다면은 왼쪽이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좀 더 발전된 형태. 처음에는 이 빨간색 기준으로 좀 더 작은 크기로 본 다음에 그다음에 좀 더 크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윙 이제 시프티드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도 이제 빨간색 이 윈도우가 점차 옮겨지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병합하게 된다. 네, 여기 이후 패치들을 점진적으로 병합하게 된다라는 게 있고요. 레이어를 거칠수록 이러한 구조가 이제 FPN이나 유닛 앞서 설명했던 그런 고급 기술들을 적용할 때도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윈도우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 1번이 있으면 거기 두 번째 거 1에서 하나 더 추가된 거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 보면은 크기가 다 달라지게 되고 조금 당겨졌죠? 두 칸씩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계속해서 계산 복잡성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컬하게 이 빨간색 안에서만 계산해준다 셀프 어테이션을 그 부분이 되겠고 이런 전략이 그냥 픽셀 단위로 다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윈도우를 거쳐고 그 윈도우를 옮겨주는 게 아예 픽셀마다 다 일일이 계산해 주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당연히 좋고 계산도 간단해지고 성능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연구로는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로만 생략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널리 쓰이는 레즈넷에서 공간적 컨볼루션 계층. 그러니까 레즈넷이 원본에 있는 내용도 빼고 그리고 추론된 내용도 빼가지고 둘이 합하잖아요. 합할, 합하기 전에 이제 특징, 피처맨을 뽑아내게 되는데 그 피처맨을 뽑아낸 과정을 컨볼루션 레이어가 아니라 셀프 언테이션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원래의 기본 축하고 이제 더해준 축할 때 계산하는 곳에서 이 CNN 컨볼루션 레이어가 아니라 셀프 언테이션을 적용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 지연 시간, 계산량이 너무 많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도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인데 원래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NLP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트랜스포머를 비전 분야로 끌어오자.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로 보면은 저번 주에 발표했던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엄청나게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키텍처 그래프를 그릴 때 48에서 점점 C, 2C, 4C, 8C 이렇게 채널 수가 많아지고 이제 벡터는 좁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고 이 오른쪽에 이거는 네, 비전 트랜스포머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림 자체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 시프티드 윈도우가 핵심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분할 모드를 통해서 RGB 값을 채널 3개로 H랑 W 가로 세로에다가 채널 수 나눠주고 분할한 다음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점점 이제 짧게 나눴던 거를 합쳐가면서 점진적으로 합쳐 나간다 라고 보면 될 거고 따라서 네트워크가 깊어짐에 따라서 패치가 병합되기 때문에 토큰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델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동형 윈도우, 쉬프티드 윈도우 분할의 문제점은 이동형 구성 계속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윈도우는 m 곱하기 m이었는데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잘리게 되겠죠. 그리고 작아지고 뭐 겹치는 문제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단순하게는 패딩을 이용하면 됩니다. 패딩을 해가지고 가장자리에 벗어난 부분은 0으로 처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마스크 아웃 해가지고 버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머리를 썼다. A, B, C가 있으면은 이것을 돌려주면서
이제 회전시키면서 하면은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자세히 보려면은 코드를 뜯어보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요약만 드릴 것인데 뭐 보면은 네, 똑같이 스윈 뭐 B나 그런 베이스 모델, 라지 모델, 휴즈 모델 이런 것들 각각 만들어줬고 그래서 뭐 보면은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아 우리 모델 성능 좋아요 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4번에서 이제 아까 3.2 여기서 말씀드렸던 전력이 등장하게 되고 메모리 활성이 좋아지고 계산도 좋아졌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비전 트랜스포머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 아이디어를 붙여가지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선형적인 계산 복잡성. 계산이 너무 복잡해. 이걸 어떻게든 단순화시켜야 돼. 아, 윈도우 단위로 로컬하게 셀프 어테이션을 계산하자.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네, 그래서 뭐 소타 가장 현 시점에서 성능 좋은 모델이다. 언어 NLP 쪽에 있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뭐 통합해가지고 성능을 강력하게 만들자라는 뭐 동기부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네, 크게 어려운 점은 비전 트랜스포머를 완전하게 이해했다면은 꽤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고 또한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괜찮았던 그런 논문이 된 것 같습니다.